통장 잔고 800만 원으로 22억짜리 건물을 샀습니다. 그것도 20억을 제시한 경쟁자를 제치고 말이죠. 지금 이 말이 믿어지시나요? 저도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까지는 믿기지 않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저는 반지하 원룸에서 자란 평범한 청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집을 나가셨고 어머니 혼자 남매를 키우셨죠. 그런 제가 어떻게 정부 지원금 1억 2천만 원을 받아 창업에 성공하고 결국 불가능해 보이는 부동산 거래까지 성사시킬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저에게는 어린 시절, 어려운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하나의 특별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착하면 손해본다는 세상에서 저는 오히려 이 하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실제 돈과 기회로 바뀌는지 구체적인 사례들과 함께 말씀드릴게요. 특히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매도인의 마음을 읽어 가격을 낮추는 실전 협상법과 정부 지원금, 프레젠테이션에서 100명 중 1등을 차지한 비결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다음 이야기들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경험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통장 잔고 800만 원을 들고 22억짜리 상가 건물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순간을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던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준호입니다. 35살이고 사람들은 저를 운이 좋은 사업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가진 건 운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갈고 닦은 하나의 기술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반지하 원룸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6살 때 사업 실패로 집을 나가셨고 어머니 혼자 저와 누나를 키우셨어요. 비가 오면 물이 새어 들어와 밤새 양동이로 물을 퍼내야 했고 겨울이면 곰팡이 냄새와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피곤한 표정을 보면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았고 편의점 사장님이 힘들어 보이시면 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배려들이 훗날 제 인생을 바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줄은요. 대학교 3학년 때 저는 친구들과 달리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가진 거라곤 아이디어 하나뿐이었지만 정부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도전했어요. 발표 당일 100여 명의 지원자들 사이에서 저는 가장 초라한 사업 계획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비했던 말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그 순간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던 제 모습이요. 저는 갑자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화려한 수치나 전망을 늘어놓는 대신 저는 심사위원 한 분 한 분과 눈을 마주치며 제가 이 사업을 통해 이루고 싶은 진짜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지, 그리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진심으로 표현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저는 다른 지원자들과 달리 질문, 대기 대신 심사위원들께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냥 진심으로 감사했거든요. 며칠 후 믿기지 않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1억 2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 청년만큼 정중하고 진심 어린 태도를 보인 지원자는 없었다. 그 마음가짐이면 사업도 성공할 것 같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진 건 뛰어난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능력이었다는 것을요. 지원금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팀원으로 대학 후배 민수와 같은 과 친구 혜진이 합류했어요. 우리는 작은 사무실에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때로는 고객에게 혹독한 피드백을 받고 돌아와 서로를 위로하며
다시 일어섰죠. 민수는 늘 말했어요. 우리는 한 팀이라고,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요.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5년 후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핵심 협력업체가 갑작스럽게 계약을 파기하고 경쟁사로 넘어간 것이었어요. 순식간에 회사는 존폐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직원들의 불안한 눈빛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어요. 그때 저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필요한 건물이 급매로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시세 22억짜리 상가 건물이 18억에 나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여전히 큰 금액이었죠. 건물주를 만나러 갔습니다. 70대 할아버지셨는데 30년 넘게 그 건물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해 오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건강이 악화되어 고향으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셨죠. 저는 단순히 건물을 보러 간 게 아니라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러 갔습니다. 젊은 시절 이 동네에 정착해서 어떻게 가게를 키워왔는지, 단골 손님들과의 추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이야기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물이 좋은 사람 손에 들어가서 다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건물을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어받아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할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20억을 제시한 다른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다시 한번 할아버지를 찾아뵈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2억을 더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에 담긴 할아버지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며 제가 준비한 사업 계획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이 건물이 어떻게 지역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는지, 할아버지의 30년 세월이 헛되지 않도록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죠.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이 건물을 진짜 아껴줄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해요.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18억에 그 건물을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그 건물은 시세로 30억 정도로 평가받고 있지만 저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일상에서도 저는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우리 사무실 근처 김밥집에서 가끔 반찬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불평을 하지만 저는 조용히 기다리거나 괜찮다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나갈 때 오늘 김밥이 정말 맛있었다고 한마디 남기죠. 그러면 다음에 갔을 때 사장님이 서비스로 단무지를 더 주시거나 김밥을 조금 더 크게 말아주세요. 작은 일이지만 저는 그런 순간들이 쌓여서 지금의 제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니 제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성과의 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저는 제 인생을 제이커브라고 생각해요. 어린 시절의 어려움은 곡선의 가장 아래쪽이었고 지금은 그 변곡점을 지나 상승하는 구간에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더 많은 기회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의 어려움은 저에게 남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주었고 그 능력은 결국 제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하면 손해본다고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정반대였어요. 진심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을 깊이 이해하는 지혜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결국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것을 타인을 위한 지능이라고 부릅니다. 다정함이라는 이름의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기술이죠. 여러분도 이 다정함이라는 지능을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자산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더 비싼 값을 이겨야 하는 순간이 오신다면 숫자만 보지 마시고 그 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그 이야기를 지켜주려는 마음이 길을 열어줄 거예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개인적인 경험들을 공개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여러분과 나누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특히 반지하에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처음 공개하는 건데 혹시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지금도 매일 실천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에요. 어제도 사무실 근처 문구점 사장님이 코로나로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괜찮으시냐고 여쭤봤더니 한참 이야기를 나누게 됐거든요. 그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지금의 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인생의 J커브 초입에 있다고 생각해요. 18억에 매입한 건물이 지금 30억 정도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기회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의미거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들려주세요. 최근에 다정함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J커브 어디쯤에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정말 궁금해요. 제가 모든 댓글을 읽고 특별한 이야기들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앞으로도 이런 실질적이고 진솔한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올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실제로 부동산 매입할 때 매도인과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하는지, 그리고 정부 지원금 프레젠테이션에서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구체적인 기법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뤄볼게요. 또 제가 현재 운영 중인 건물을 어떻게 임차인들과 상생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는지, 그 과정에서 배운 건물주로서의 다정함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 그것들이 결국 여러분만의 독특한 자산이 될 거라는 걸 믿어주세요. 제가 반지하에서 겪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처럼요. 여러분의 다정함이라는 타인을 위한 지능이 반드시 여러분의 J커브를 가파르게 끌어올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도 우리 모두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 다정함으로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가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